오늘 공부할 부분은 우리 새 책으로 따지면은 762쪽이다. 응? 그래서 피고 부분이죠. 응? 맞죠? 소송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 보면 우리가 소송하는데 소송 당사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와 그 상대방이 되는 피고 이렇게 둘이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이렇게 부르던 게 소송에 오면 원고, 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피고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가 되는 자를 제대로 딱 명시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래서 피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엉뚱한 자를 피고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소송 요건은 못 갖췄다. 각하를 시키는 거지만 근데 그 정도는 고치도록 기회를 줘서 피고를 제대로 바로잡아서 소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행정소송 중에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이제 공권력 행사 불행사인 처분이나 부작위 이런 걸 취소해달라, 무효인지 확인해달라, 뭐 이런 거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나한테 불이익 조치를 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야.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피고적격 그래가지고 거기 세 줄이 있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원래 피고는 여기서부터 원고 조금 지나세요. 원고 지난 시간에 안 나왔구나. 원고 지나서 그 다음에 피고 쳤어요? 여기 더 지나야 돼. 한참 지나야 돼. 원고 적격 소외 여기다. 그죠? 예전 책은 페이지가 712쪽이죠. 자, 피고 적격 해놓고 세 줄 보면 원래 소송의 원고나 피고는 원래 누가 돼야 되는 거래? 권리나 의무를 가지는 자가 이제 원고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줄 우리 항고소송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만은 누구를 피고로 하라고 따로 규정이 있는 거다. 행정청을 피고로 해라.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동그라미 1번 항고소송은 즉 지소송, 무효확인소송 이런 항고소송은 누구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이다. 첫째 줄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우리 보통 처분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시켰으면 인천시장을 피고로 하는 거고 구청장이 나한테 했으면 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구청장이 한 조치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 내는 거죠. 자 대원칙 동그라미 1번 처분청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소개돼 있죠. 행정청이란 어떤 자를 행정청이라고 하는데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국민한테 이런 결정 내렸다고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하는 바. 그 밑줄 쳤죠.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조직 내부의 기관. 그럼 예를 들면 원칙적으로 자 우리 뭐 저 인천시에 보면 시민한테 나가는 조치는 다 누구 이름으로 나가? 시장 명의로 나가는 거야. 근데 인천시 안에 무슨 국장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럼 국장이나 무슨 부시장 이런 사람 이름으로 국민한테 문서 못 나가. 그죠? 그 내부 기관이 뭐 조직 내부의 국장 같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야? 피고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은 그 실질적인 의사가 뭐야? 그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도 피고가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판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페이지가 넘어가서 있어요? 자, 그 판례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원칙이 이제 처분을 국민한테 행한 행정청이 되는 거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무슨 장관, 무슨 시장, 무슨 구청장 이런 것처럼 보통 한 사람이 이제
행정청으로서 국민한테 표시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단독 행정청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행정청이라고 하는 게 단독 행정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누가 된대요? 동그라미 2번. 처분한 행정청이 누구일 때? 응? 처분 행정청이 누구일 때? 합의제 행정청일 때. 그죠? 자, 그러면 키워드 합의제 행정청.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국민한테 뭔가 표시하면서 조치를 하는 거죠. 응? 합의제 행정청. 예를 쭉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죠. 감사원 이런 것처럼 합의제 행정청이 국민한테 처분했을 때는 자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해야 된다. 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된다. 응?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된대? 응? 두 번째 줄 뭐라 했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 그러니까 합의제 행정청 위원회라고 생각. 위원회의 대표를 위원회 대표 위원장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된대?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를 피고로 해야 된다. 즉 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돼. 응?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 무슨 위원회 이름으로 국민한테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다. 위원장이 아니고 단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를 하는 거죠. 그에 따라야죠.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세 번째 줄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한 건 위원회를 피고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그건 또 특별히 외운다. 자, 그럼 정리하면 합의제 행정청 뭐뭐뭐 위원회에서 처분했다.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다?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인 거다. 예외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돼 있는 거다. 응? 꼭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문장을 쭉 읽어볼 때 뭐 문화재 거기 보면 저작권 등록 업무 저거 하는데 누가 했대? 국민한테 조치한 기관은 누구야? 응?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가 뭔 조치를 한 거야. 응? 근데 상대방이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냈어?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냈더니 그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그럼 누굴 피고로 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회를 피고로 했어야 되는데 피고를 잘못 지정해 소송했다라고 지적받은 거예요. 응? 자, 키워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키워드지. 그럼 위원회를 피고로 했어야 된다. 응?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어젠가 뉴스 보니까 저 미국 가서 캐나다 가서 가이드 폭행하고 했던 경북 예천군 의회 그 저 박종철 의원하고 그지? 또 뭐 저 뭐야 그 무슨 접대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 그 의원하고 두 사람은 제명시키는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예천군 의회 총 9명인데 그 중에 징계 대상은 3명을 잡았어. 그래갖고 아까 두 사람하고 의장하고 셋을 이제 징계위원을 열어서 이제 징계의결.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이 모였고 징계의결해. 그럼 6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났대? 어제 징계위원회, 의회에서 징계 결정. 아까 두 사람은 제명시키는 결정. 그다음에 의장은 의회 출석 30일 정지. 그다음에 의회에서의 공개 사과 이렇게 됐대. 응? 그랬는데 하고 나오니까 밖에 있던 저 주민들이 전원 사퇴하라. 응? 난리가 나. 그러니까 또 막 화면에 잡히는 게 무릎 꿇고 막 다른 의원들 무릎 꿇고 막 하는 게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 그럴 리도 없지만 그 제명당한 그 의원 자기 억울하다 제명시킨 거 소송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에서 의원 징계하고 제명시키고 막 이런 결정 있죠? 억울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징계 제명 누가 결정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응? 회의로. 의회를 피고로 해야 돼. 그래서 자 밑줄 동그라미 3번 지방의회가 의원 징계 의장 불신임 이런 거 한 거 있죠? 자 누굴 피고로 하는 거다? 물론 원고는 제명당하고 뭐 한 의원이겠죠? 피고는 지방의회.
왜냐면 지방의회에서만 결정하고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아무 관여 안 해요. 그다음에 또 자른다. 그다음에 저쪽 끝에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무슨 통과시킨 조례가 있어. 응? 그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 응? 두 번째.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제정되고 효력이 발생하죠? 지방의회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공포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최종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 장을 피고로 해야 소송을 해야 된대요. 응? 자, 조례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단체장. 단 그 조례가 뭔 내용의 조례일 때, 교육에 관한 조례일 때는 시도의 교육감을 피고로 해야 한다. 응?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잘 공부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권한이 위임 위탁. 자, 포인트는 위임 또는 위탁. 위임 또는 위탁은 권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B한테 너한테 요 권한 너한테 넘겨준다. 네 이름으로 네가 알아서 이제 네 권한이니까 네가 행사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권한 위임 위탁. 자, 위탁 위임. 그럼 누구야? 권한을 넘겨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 수임청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수임청을 필요로 한다. 응? 여기. 자, 그 다음에 5항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국가의 업무인데 국가 사무를 거기 나왔듯이 다른 연금관리공단 다른 공단이나 공사에 위임을 해서 처리하게 한대. 그죠? 그럼 누굴 필요로 해야 되겠어? 4번이나 5번이나 위임됐다고 말 나오잖아. 응? 위임됐으면 수임한 행정청을 필요로 해야지. 근데 수임한 행정청이 또 무슨 공단 공사잖아. 그럼 그 공단 공사 즉 그 해당 단체를 피고로 하는 거야. 응? 위원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건 같은 논리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판례가 뒤에 1, 2, 3번 이렇게 나오죠. 응? 자, 1번은 둘째 줄 대한주택공사. 응? 대한주택공사가 무슨 조치를 했대? 셋째 줄 이주 대책에 관한 처분을 했대. 그러면 결국 뭐야? 처분청은 누구란 얘기예요? 처분청은 대한주택공사란 얘기야. 그래서 그 이주 대책에 관한 처분에 승복 못한다 해가지고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하려면 누구를 피고로 했어야 된다?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해야 된다. 응?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앞에 문장 키워드. 자, 옛날 이름이 성업공사,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 그래요. 응? 자, 성업공사 내지 자산관리공사 밑줄. 근데 문장을 딱 읽다 보니까 무슨 조치를 하죠? 두 번째 줄 공매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거예요. 공매처분이 재산 강제로 팔아넘기는 거죠? 공매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래. 근데 공매처분 누가 한 거예요? 원래는 세무서장의 권한인데 세무서장이 재산 경매로 파는 거는 성업공사 너한테 위임한다 이게 된 거야. 그럼 성업공사가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 그러면 성업공사가 수임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업공사 이름으로 강제로 경매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경매당한 자가 억울하다 취소해라 이 소송하려면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지. 수임청이니까 성업공사가. 그죠? 따라서 키워드 성업공사 내지는 자산관리공사. 공매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려고 공매처분. 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권한을 줬잖아. 성업공사에게 위임했으니까 성업공사가 공매처분한 자다.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했어야 된다. 응? 또 밑에 똑같은 논리. 이번에는 맨 앞에 SH공사라고 나오죠? 근데 SH공사가 무슨 조치를 했어? 네?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을 했대죠? 근데 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원래 누구 권한인데? 서울시장 권한인데. 근데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어? 이주대책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SH공사에게 위임했잖아. 그 SH공사가 수임청으로서 피고가 되는 거야. 소송의 피고. SH공사가 자기 이름으로 이제 조치랑 처분 나가는 거거든. 응? 자, 그런 논리였죠? 자,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6번. 이번에는 앞에 키워드 무슨 단어? 권한 대리. 대리야, 대리. 아까는 위임이고 권한 대리. 자, 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내 권한인데 네가 처리는 해. 응? 그런데 내 권한이라는 걸 문서에 밝히고 네가 대신했다고 써.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응? 자, 그러면 대리는 권한 자체를 네 권한이니까 너 가져 하고 넘겨주는 건 아니고 내 권한인데 이 권한을 네가 대신 행사한다는 걸 밝히고 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 대리하라고 시킴을 받은 기관은 자, 뭐라고 쓰겠어? 그 조치를 하면서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면서 누구의 권한인데 대리했다 내가 이렇게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누구 권한이라는 게 딱 박히게 돼 있죠. 따라서 대리는 권한을 누가 대리하라고 시킴을 받아 대리 행사했다면 그 시킨 기관을 피고로 소송하는 거예요. 원래. 응? 그래서 키워드 자, 대리 첫째 줄 뭐라고? 원칙적으로 누굴 피고로 하는 거라고? 대신하라고 시킨 기관 있죠. 피대리 관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문서에 누구 권한인데 내가 대신했다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 그럼 누구 권한이라고 써 있는 자를 피고로 해야 돼. 그런데 하나 더 있어. 첫째 끝에 자, 대리하는 기관이 어떻게 했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 권한인데 대리 내가 한다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누구 권한이라는 걸 안 밝혔어. 상급기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걸 안 밝히고 지 권한, 지 이름만 쓰고 했어.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권한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지 권한처럼 지 이름만 달고 했다. 그러면 그 이름 쓴 애를 피고로 해래. 그러면 자, 첫째 끝에 대리기관이 대리한다는 걸, 즉 여기 대리관계를 안 밝혔다는 건 누구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 이거 안 쓰고 지 이름만 달고 한 거야. 응? 그러면 그럴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다? 국민의 입장에서 문서에 지가 했다, 지 권한처럼 지가 행사했다고 하는 대리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다. 그러면 명의자인 대리기관, 처분 명의자인 대리기관 피고. 자, 그러면 대리 둘로 나눠진다. 응?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했다면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피대리기관을 피고로 하고. 근데 대리기관이 시킨 피대리기관을 안 밝히고 지 이름만 달고 내보냈어. 그러면 그 대리기관을 피고로 한다. 이름 쓴 애를. 그죠? 이렇게 정리. 응? 응. 응. 그래서 자, 그 판례가 길게 나오는데 거기서 간단히 앞쪽 위쪽 것만 분석해 보자. 자, 읽어봅시다. 취소해달라 이런 항고 공권 행사 다투는 항고 소송은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느나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외부적으로 국민한테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자 보자. 거기 뭐 나왔죠?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했대. 그럼 벌써 이게 제대로 했다는 말이야. 누구 권한인데 내가 대신했다 이걸 썼다는 거야. 그럼 누구 권한이라는 게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송하려는 국민은 누굴 피고로 해? 응? 그럴 때는 그 권한자인 피대리관청 시킨 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원칙. 그런데 셋째 줄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대리기관 지 이름 달고는 지 명의로는 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자 뭐 했대? 셋째 줄 끝에 넷째 줄 끝에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누구 권한을 내가 대리한다 안 밝히고 어떻게 했어? 그냥 지 이름만 달고 했어. 그죠? 그러면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내보낸 거야? 대리기관 지 이름으로 내보낸 거 아니야? 자, 그게 힌트다.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딱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피고는 누가 돼야 된다고? 간단하게 대리기관, 응? 처분 명의자, 처분하면서 이름 쓰네 직거라고 그 이름 쓰라. 그 명의자인 대리관이 피고가 되는 거다. 여기서 끝이에요. 응? 그래서 자 그러면 두째 줄에 대리관이 대리한다는 걸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했다. 제대로 한 거야. 그러면 피대리가 시킨 기관,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고. 아래 대리기관을 밝히지 않고 했다. 그러면 대리기관 지 이름으로 내보냈다. 대리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밑에 동그라미 7번 권한 내부위임의 경우 있습니다. 자, 이 말 또 생소하죠. 내부위임. 응? 자, 내부위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상급기관이야. 내가 내 권한 중에 요거는 네가 좀 해. 처리해.
시키는 거야. 요거 네가 처리해라. 그런데 밖으로 내보낼 때는 네가 내가 너한테 처리하라고 시켰다는 거 이런 거 다 밝히지 마. 우리 안에서만 네가 내 일을 대신 처리하는 거로 하고 나갈 때는 내 이름만 달고 내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 처리는 밑에서 하고 문서에는 내가 한 것처럼 써보내. 이게 내부임이에요. 응? 자, 그러면 내부임은 원칙대로 하면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원래 그 시킨 기관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거야. 응? 그러면 그거 갖고 소송한다. 그러면 거기에 내 권한이란 걸 내가 한 것처럼 썼잖아. 나를 피고로 하는 거지. 시킨 자를. 그래서 자, 내부임의 경우 원칙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응? 첫째 줄. 시킨 기관 이름으로 아래 하급기관이 위에 시킨 기관 이름으로 써서 내보냈어. 제대로. 그러면 거기에 누구 권한이라는 게 밝혀져 있지? 그럼 걔를 피고로 하는 거야. 위임청을. 응? 그런데 잘못했어. 둘째 줄에 보니까 내부 위임 받은 기관이 어떻게 했는데? 자기 이름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내부 위임은. 상급기관 이름만 써서 내보내는 거야. 근데 내부 위임 받은 하급기관이 자기 이름만 써서 내보냈어. 응? 시킨 기관의 이름은 안 쓰고. 그러면 잘못한 것을 한 거죠. 그럴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서에 지가 했다. 지 권한처럼 지가 했다고 한 그 수임기관, 응? 예. 수임기관을 즉 명의자인 내부 위임받은 기관, 얘가 뭐 수임기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응? 걔를 피고로 하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7번하고 동그라미 6번하고 같은 논리죠. 응? 제대로 하면 위에 시킨 기관을 피고로 하는 거고, 그 누구로부터 시킴을 받았다는 걸 안 밝히고 지 이름만 달고 하급기관 내보내면 그 이름 쓴 걔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라. 이게 판례입니다. 응? 그래서 판례 1번 읽어봅시다. 그 밑에 판례. 응? 자, 쭉 일어나는데 1번에 세 번째 줄 보면 무슨 단어가 딱 눈에 띄어요? 내부위임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판례. 내부위임한 경우는, 응? 그러면 내부위임이 이제 내부위임인데 이거 원래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킨 기관, 즉 위임 기관 이름만 써서 내보내는 거야. 그죠? 그러면 거기 쭉 읽다 보니까 셋째 줄 수임관청이, 그러니까 수임관청이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 행사. 그러니까 내부임 해놓고 키워드 셋째 줄 끝에 누구 이름으로 했대? 그 시킨 위임기관 이름으로 내보냈대. 그럼 정상적으로 한 거야. 그럼 이때 피고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위임관청, 위임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고. 응? 근데 2번 내려가니까 내부 위임 받았거나 대리 권한 받아서 해. 그러면 누구 이름 써서 나가야 되는 건데 원래 시킨 기관 이름 써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안 밝히고 지 이름만 대고 내보냈대. 자, 그러면 여기도 내부 위임, 요거 내부 위임에 대해서 좀 한번 봅시다. 내부 위임. 그런데 둘째 끝에 뭐 했어요? 응?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써서 내보낼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도 없이 자기 명의로, 그의 명의로 처분했대. 그치? 그러면 그 명의자가 이제 이름 쓰는데 걔를 피고로 하면 된다 이거야. 응? 배웠죠? 처분 명의자가 피고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에서도 배웠던 거. 자, 뭐예요? 708번. 자, 쭉 이거 법 규정입니다. 그죠? 다른 건 다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건데 뭐라고 나왔어요? 일단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됐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이 원래 법에 따르면 구청장이 영업정지 시키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서 구청장이 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나중에 그 뒤에 뭐가 됐어? 법이 바뀌어서 이거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받은 상대방은 자기는 구청장한테 받았는데 소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더라. 시장의 권한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라는 얘기예요. 응? 즉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됐다면 누구를 피고로 하래? 승계한 행정청. 여기서 키워드는 승계한 행정청. 승계한 행정청이 쉬운 말로 하면 권한을 받은 행정청, 넘겨받은 행정청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틀게 내면 원래의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판례는 특별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9번 의외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9번을 잘 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처분이 있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대. 응? 자, 예를 들면, 응? 우리 뭐야? 우리 정부 부처 중에 여성가족부라고 있어. 그지? 근데 인터넷 가끔 보면 뭐 여성가족부 어쩌고저쩌고 뭐 장관 나와서 뭐 하고 이렇게 기사 나오면 막 밑에 댓글 중에 요새도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에 와 여성부를 없애라 그러고 막 남자들이 댓글 달고 그런 것 같아. 응? 자, 근데 그 뭐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뭔 조치를 했어. 처분했는데 그 조치를 받고 이제 소송해야지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여성가족부가 없어졌어.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어진 거야. 그러면 없어졌는데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해 소송해야 될까? 응? 이때는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행한 처분하는 사무가 국가의 사무면 국가를 피고로 소송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그러면 지자체를 장을 피고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9번 처분청이 없어졌다. 이게 핵심이야. 첫째 줄.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처분청이 하여튼 뭐 법 바뀌고 해서 없어졌대. 그러면 둘째 줄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라. 그 사무가 누구 사무냐에 따라서 그 사무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냐. 그게 국가 사무라면 국가를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단체라면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라. 응?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10번 자 첫째 줄 끝에 처분청이 누구래? 대통령. 응? 그 밑줄. 그러니까 국민한테 조치한 자가 처분청인 대통령이래요. 그럼 처분청이 대통령이면 누구를 피고로 소송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하는 거야? 원래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거예요. 아까 대원칙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서운 취소 우리 배웠잖아. 훈장 줬던 걸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그런 거는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취소 소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 공무원 불이익 처분. 응?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나 불이익 처분 이걸 누가 했을 때 대통령이 요것만은 따로 떼는 거야. 응? 자 우리가 국가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응? 공무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야. 응?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징계받은 공무원 누구를 피고로 한다? 원래는 처분한 자는 대통령이지만 따로 규정을 뒀어. 그래서 누구를 피고로 하래? 응? 10번 끝에 보면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는 거야. 소속 장관. 응? 중시. 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분한 경우 다 소속 장관 피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처분한 거 처분청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만은 그 공무원이 속했던 속 장관을 피고로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좀 구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럼 10번과 같은 논리가 11번이에요. 자, 11번 대법원장이 처분했대.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해라 따로 규정이 있대요. 법원 행정처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내라. 또 헌법재판소장이 국민한테 어떤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대. 그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피고로 해라. 따로 규정이 있고 국회의장이 처분한 건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내라. 따로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처분을 행한 처분청과 그러니까 처분청이란 거 아까 법 집행 권한이 있고 자기 이름으로 국민한테 표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행정청이죠. 처분청과 처분을 상대방한테 통보해 준 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래? 통보한 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하지 말고 처분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라.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원래 이제 누구한테 영업정지 시키는 거는 인천시장이 영업정지 시키는 건데 그거를 중간에서 구청장이 보내줬어.
그럼 통지한 자는 구청장. 근데 영업정지 시킨 처분청은 인천시장. 그럼 어떻게 돼? 인천시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면 거기에 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내용이 뭐예요? 서운 취소 처분이에요. 응? 서운 취소 처분. 근데 서운 취소 처분은 누가 하는 거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서운 취소 처분, 처분청은 누구다? 대통령. 근데 그 서운 취소, 훈장 수여했던 거 취소했다고 통지는 누가 해줬어? 유족들에게. 국가보훈처장이 해줬어요. 응? 그럼 여기서 처분청은 대통령인데 통지한 행정기관은 국가보훈처장이야. 그럼 누구를 피고로 소송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취소해라 이러고 유족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소송한 건 피고를 잘못 지정해 소송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응? 자, 이해됐죠? 그 다음 들어갑니다. 아 근데 그러면 피고 잘못 지정하면 무조건 소송 잘못 제기했어. 재판 거부 이건가? 아니다. 법원이 야 피고 잘못 지정했으니까 피고 바로 잡아서 신청해라 하고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것도 안 하고 그럼 기회도 안 주고 너 소송 제기 잘못해서 바로 각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국민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좀 보장 널리 해야지. 피고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지? 자, 그래서 다음 얘기. 피고 경정 얘기 나옵니다. 피고 바꿀 수 있도록, 응?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피고 경정, 예, 동그라미 쭉 읽어봅시다. 1번. 피고 경정이란 경정은 고쳐서 바로 잡는 겁니다. 고칠 경, 바를 경. 응? 그래서 읽어보면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이 이제 제기됐을 때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걸 말하고 항고소송, 당사소송 여기서 인정된다.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래서 국민이 행정조직이 워낙 복잡하고 자꾸 바뀌는데 피고를 잘못 지정해 소송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중요시합니다. 피고는 어느 때 이 피고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기억번.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응? 뭐 소송 제기한 원고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져줍니다. 응?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또, 니은은 일단 피고를 제대로 지정해서 소송을 냈는데 소송 제기하고 난 후에 어떻게 돼? 권한이 법에 의해서 권한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어. 그럼 피고도 바꿔야 되잖아. 이런 경우, 그죠? 또는 처분청이 없어진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뭐가 있을 때 소송 종류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소송 종류 중에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무슨 당사자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피고가 달라져야 될 때 이럴 때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억의 경우는 니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차이는 뭘까요? 기억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이 어떤 경우예요? 원고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죠. 아 그럼 원고 측에서 아이고 제가 잘못 지정했네요. 피고를 바꾸도록 허락해 주세요.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고의 잘못이니까 원고가 바로잡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법원이 알아서 안 고쳐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니은은 이거는 뭐 원고에 잘못 없는 거지. 법이 바뀌고 막 그래서 피고를 바꿔야 될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번째 줄 뭐예요? 신청을 받았어도 고쳐주고 직권 법원이 알아서도 응? 원고를 탓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신청 또는 요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기억 니은의 차이점 보세요. 디귿은 소송 종류 바꿀 때는 원고가 소송 종류 바꾸는 건 반드시 원고가 나 소송 종류를 바꿀래 하고 법원에 신청이 돼야 돼요. 원고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법원은 어떻게 돼? 새로이 피고가 되는 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의 차이점.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 피고 경정 시점은 언제까지만? 응? 피고 바꾸는 건 언제까지만 가능해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사실심 2심까지만. 위에.
응? 그 동그라미 2번 문장 시작할 때, 그죠?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2심까지만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고심이면 어디야? 대법원이죠. 대법원. 응? 예. 대법원 올라가서는 피고 바꾸고 이런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 허용 시한 사실심까지만. 응? 대법원 올라가서는 상고심 안 된다. 그죠? 우리 어젠가 뉴스 중에 우리 배우는 용어들 나오잖아. 이건 이제 행정소송 아니고 형사소 재판이지만 저 충남 전 도지사였던 안희정 지사 뭐였어? 그 미력에 의한 범죄로 해서 1심에서는 뭐 받았어? 1심 재판에서는 무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어제 판결이 항소심 즉 고등법원 2심이야. 2심에서는 뭐 나왔어요? 유죄로 3년인가 징역형 받고 바로 법정 내에서 바로 구속됐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뭐 한대? 상고하겠다. 3심 대법원 남은 거야. 그죠? 대법원이 최종이야. 응? 그래서 그런 용어 나온다면 이제 상고심. 응? 어제는 이제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 그죠? 근데 이게 2심이 아주 중요해요. 응? 왜냐면 자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거는 다 2심에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응? 다만 상고심 대법원은 뭐만 판정해? 2심이 재판을 제대로 했는가? 즉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을 했는가? 응? 이러이러한 주장된 사실들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고려했는가? 그리고 법을 제대로 해석 적용을 했는가? 이거 보는 거지. 양쪽 주장에 맞춰서 이거 주장한 거 저거 주장한 거 이거를 응? 그런 거는 대법원은 안 따져요. 그 2심까지 해서 다 정해진 걸로 보는 거예요. 다만 2심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고려했는가? 응? 법 제대로 적용했는가? 요거만 본다. 그래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2심까지 가고 3심에서는 별로 그렇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모르지 이제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로 나오고 바로 구속됐죠. 응? 거기는 아직 2심, 3심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응? 근데 2심에서 이제 중요하게 싸워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안희정 지사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피고를 바꿔주는 결정을 내렸어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은 읽어 나가요. 피고 바꾸는 결정서 내렸다는 거 새로이 피고가 된 자에게 보내줘야 돼. 당신이 새로이 피고가 됐습니다. 하고 둘째 줄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키워드는 법원이 피고 경정 결정을 내린 경우입니다. 응? 법원이 피고 바꿔주는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두 번째 줄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소송 제기 언제부터 한 거로 봐요? 예, 처음부터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소송가 제기된 거로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뜻하는 말은 뭐예요? 종전의 피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 냈을 때부터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응? 처음부터야. 이런 걸 틀리게 만들면 무슨 말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법원이 피고 경정 결정을 내린 때부터 그러면 틀린다. 응? 경정 결정은 나중에 내렸지만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바뀐 피고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거로 본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중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판례 특별한 건 없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소송 제기 잘못했어 해가지고 무조건 각하 재판 거부할 게 아니고 제대로 이거 어떻게 해서 피고를 이렇게 지정하게 됐냐 성명권 응? 해석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그래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로 바꾸도록 응?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바꾸면 그때는 안 바꾼 거나 그러면 각하해도 되지만 응?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각하시킨 건 잘못된 재판이다.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용어 알자. 공동소송이란 용어 있죠?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동소송이란 용어는 어떻게 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여러 명이 하는 거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뭐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거지. 응?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한 사람, 근데 피고는 여러 이렇게 돼 있는 소송이 있죠. 그런 걸 공동소송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 수인의 청구, 이게 이제 여러 명이 원고가 돼서 소송 내는 거죠. 다 이름 쓴단 말이야, 원고. 응? 그다음에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 그러니까 피고가 여럿이란 말이야. 응? 이런 소송은 그 청구가 어떤 하나의 처분 등 취소와 취소 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해서 그 다수인은 여러 명은 공동 소송인이 될 수 있다. 공동의 원고, 공동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행정 소송에도 공동 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이런 정도. 응? 자, 오른쪽에 소송 참가. 응?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읍시다. 자, 소송 참가 행정 심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걸로 배웠었어? 심판 참가. 응? 소송. 그걸 읽어보면 소송 참가란 소송 중에 어떻게 하는 거야?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법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나도 할 말 있다, 내 주장도 고려해달라 하면서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응? 자기 유리한 주장 펼치도록 기회를. 그리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소송 싸우는 양쪽 당사자만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된 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재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인정되는 제도다. 네. 자, 소송 참가는 넷째 줄 언제까지 가능하대? 응? 이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도 다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첫째, 그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면 어느 시점까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가능해. 응? 어느 신급에 있는지를 불문한다. 응? 이거는 소송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자, 어쨌든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나 이해관계 있다,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소송에 참가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법조문이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자, 법원은 쭉 읽어나가죠.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자신의 권리나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인 다른 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고 피고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또는 그 이해관계 있는 3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또는 알아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이해관계 있는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응? 이게 법조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 법조문 자체는. 그러면서 읽어보면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데는 절차상 어떻게 돼요?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그 제3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또는 어떻게 돼? 법원이 직권으로도 야, 네 얘기도 좀 들어보겠다, 참가시킬 수 있는 거죠. 신청 또는 직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째 줄 권리이익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3자라고 하는 건 넷째 줄, 셋째 줄 취소 판결 내려지면 불이익받게 되는 자. 형성력이라 아직 안 돼. 취소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불이익받게 되는 자만이 아니라 기속력 때문에, 기속력은 행정청이 판결대로 후속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도 그 3자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소송에 참가할 자. 자, 거기까지 다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아직은 형성력, 기속력이라는 단어가 완전 생소는 아니다. 어디서 배웠는데?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얼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번 어떤 사건에서 소송에 참가하려면, 좀 간단하게 소송에 참가하려면 첫째 끝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소송 결과에 대해서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단순히 얘가 나하고는 법적인 이해관계 없는데 내가 소송을 낸 애가 나하고 친구 사이다. 친구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소송에 참가해서 주장하는 거 이런 거 허용 안 되는 거죠.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있는 자라 해야 되지. 거기 보니까 무슨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 이런 거 갖고는 소송에 참가하는 자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자, 자, 또 니은번 조금 어려운데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건 뭐에만 한정된다? 보조 참가하는 것만 한정된다. 요거 밑줄 제3자의 소송 참가는 보조 참가에 한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보조 참가라는 뜻 거기 괄호 속에 있죠.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하고 소송 당사자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뭐야? 한쪽 편을 지지하기 위해서. 응? 난 한쪽 편에 지지해서 그쪽에 도와줘. 그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게 나한테 득이 될 때 제3자는 한쪽 편을 지지하는 거, 보조하느라고. 응? 근데 이렇게 보조하느라고만 제3자가 소송 참가하는 거 허용은 되는 거지. 제3자가 원고와 피고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서 자, 원고 피고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만의 독자적인 이익을 주장하면서 응? 이렇게 소송에 참가하는 거. 그러면 얘가 소송 당사자 또 다른 당사자가 소송이면 셋 간에 싸우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원고 피고 행정청 편에 서든지 응? 소송을 제기한 원고 편에 서든지 해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소송에 참가하는 거. 이게 보조 참가. 요거만 허용되는 거지. 지가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원고 피고하고는 별도의 나도 당사자로 취급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게 독립 당사자로서의 참가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 참가만 허용된다. 요거만 알아두자. 그죠?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디귿번은 어떻게 될까요? 문장 판례가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응?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규정이 따로 없는 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보조 공동소송법 보조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에 의한 보조 참가라는 게 허용된다 하는 말입니다. 응? 예. 그래서 디귿번 좀 줄여 공부하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참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 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응? 이런 정도로.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2번. 자, 법원이 소송에 누군가를 제3자를 참가시키려고 한데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절차 뭐 해야 돼? 밑줄. 미리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및 소송에 참가시킬 제3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응? 미리 들어야 되는 거지 동의를 얻는 건 아닙니다. 미리 들어보고 법원이 참가시킬지 여부를 결정 내린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한 제3자는 법원이 무슨 결정 내려? 안 들어주는 각하 결정을 내렸어. 너 참가하는 거, 너 신청한 거 너 못 들어준다. 응? 각하 결정 내리면 뭐 할 수 있어? 그에 승복 못한다. 그 결정만 다시 결정해달라고 상급법원에 다시 청구할 수 있대. 응? 즉시 항고가 그 문제만 상급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거야. 응? 그 결정만 다시 해달라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또 동그라미 4번. 자, 무슨 단어가 중요해?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도록 인정된 3자는 무슨 지위를 갖는데? 그냥 거기 줄여서 보조 참가인의 지위밖에 아까 보조 참가인의 지위. 응? 그 단어로 보조 참. 그러니까 보조 참가인이니까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잖아. 원고 피우고 싸우는 소송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그쪽 편 지지하는 주장하고 증거만 될 수 있는 거야. 응? 지 독자적인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응? 그래서 보조 참가인 지위. 응? 그러니까 자기가 원고 피고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그쪽 지지하는 것만 하지 그쪽 자기가 원고 편에 서서 아니면 피고인 행정청 편에 서가지고 뭔가 그쪽 지지하는 거 말고 그쪽의 이해가 상반되는 걸 막 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지. 응? 즉 피참가인의 소송 여기 피참가인의 예를 들면 내가 피고인 행정청 편에 섰어.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면서 그러면 행정청에 그 소송하는 거와 저촉되는 걸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느 쪽 편에 서서 보조한다면 그쪽 편의 이해관계가 맞는 것만 해야지 그쪽
한쪽하고 이 상충되는 행위는 못한다. 왜 그럴까? 보조 참가인이니까. 한쪽 보조하느라고 가서 그쪽에 하고 상충되는 행위를 하면 되겠어? 단순한 보조 참가이니까 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 4번 다시 읽어봐.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제3자는 보조 참가인 지위밖에 안 가진다. 그러니까 한쪽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지. 그쪽 소송 참가인이 내가 도와주는 보조하는 그쪽인데 그쪽 행위와 피참가인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는 허용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소송 참가한 제3자는, 그러니까 소송 참가하는 것으로 허용된 제3자는 실제 소송에 참가했든 참가하지 못했든 어떻게 돼? 판결에 효력을 받는다. 응? 그죠? 제3자도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판결에 효력. 실제 소송에 참가했는지를 안 따지고. 자, 그 다음에 소송 참가인이 된 3자는 근데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단서를 붙여놓는 게 좋겠어. 나는 이제 행정소법제 31조에 의해 그랬는데 거기에 참가인이 된 3자는 그랬죠? 참가인이 된 3자는 하고 여기다 화살표. 그러면 소송이 참가인이 된 3자는 법원에 의해서 뭐 했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된 자야. 그런데 자기 책임 없이, 응? 자기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자기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가 이제 불리한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보자. 소송에 참가가 허용됐고 실제 소송에 참가했던 제3자는 불리한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재심 청구 못해요. 자기의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 못한 3자만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참가인이 된 3자의 이 말을 좀 넣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국민 그걸 제3자라고 표현하고 제3자도 소송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참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처분을 한 행정청 말고 관계 있는 다른 행정청도 소송에 참가를 하는 게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관계 있는 다른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법조문 읽어보면 법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은 피고니까 피고인 행정청 말고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 인정하면 원고 피고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당해 행정청은 이제 관계 행정청이죠. 응? 관계 있는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에 의해서 소송 참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럼 거의 논리 같잖아. 아까 3자 그냥 읽고 지나가고 여기서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은 어떤 지위? 단순한 보조 참가인의 지위. 그래서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은 단순한 보조 참가인지. 그러면 그런 결과 요거 잘 대비시켜 봅시다. 위에 문장에 사항이 있죠. 제3자의 경우 거기를 잘 분석해 봐. 자, 소송에 참가가 인정된 제3자. 그러면 위에 소송에 참가한 3자하고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하고 지위가 다르게 인정돼. 다르게. 응? 위에 아래 이렇게 비교해 봐요.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보조 참가인 앞에 뭐가 붙었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는 아니지만 원고 피고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좀 강력한 지위가 주어진 거야.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지위를 좀 세게 인정해주고 있어. 응?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원고나 피고는 아니지만 원고 피고와 유사한 정도로 지위를 높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좀 내가 행정청 편에 섰는데 행정청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피참가인의 소송에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다만 원고나 피고는 아니지. 원고나 피고에 준하는 지위는 주긴 하는데, 그래 좀 높은 지위를 주긴 하는, 센 지위는 주긴 하는데 원고 피고는 아니니까 뭐는 못한대. 뭐 소송을 취하하는 것처럼 이런 거는 할 수 없대. 그 원고가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소송에 참가가 허용된 아래 관계행정청은 단순한 보조 참가인.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한 보조 참가인.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원고나 피고 한쪽 편에 서서 그쪽 주장 맞습니다.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쪽 주장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와 다른 행위, 저촉되는 행위 할 수 없대. 단순히 한쪽 편 지지하는 발언만 해야 된대. 근데 아까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줘서 좀 저쪽 주장하고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원고나 피고 측 주장과 좀 다른 주장도 내놓을 수 있고 한다는 거야. 조금 그 차이 있다. 아까 잘 설명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은 뭐 공부했다? 피고하고 또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소송에서 원고, 다시 한번 기억 살려보면 소송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원고와 관련해서는 원고적격 공부했고, 그 다음에 원고 소송 제기하는 자에게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공부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는 지금 피고 누구를 해서 소송해야 되냐 했고, 피고 적격. 그래서 피고 잘못 지정해서 소송했을 때 피고 경정, 그죠? 그 다음에 원고하고 피고하고 이렇게 소송에서 싸우는데 여기에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해관계 있다. 그래서 뭐야? 참가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참가인. 그래서 법원에 참가하도록 허가 결정 받은 자는 소송에 참여해서 이쪽 편에 서건 뭔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주장도,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도 내고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참가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민이 참가하는 경우와 관계 있는 행정청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뭐야? 원고나 피고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느 편을 지지해서 소송에 참가를 할 때 원고나 피고는 아니지만 원고나 피고에 준하는 어떤 센 지위가 주어져서 이 제3자가 행정청인 피고 편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거와 좀 다른 주장도 해도 된다 이거야. 근데 관계행정청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그쪽 주장만 맞다고 보조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지위가 다르다는 얘기였죠. 자, 저 시간은 그거 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소송의 대상이라는 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